CIA 출신 요원이 왜 한국 시골 마을로 간 걸까? 그곳에서 생긴 믿을 수 없는 기적.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미국 중앙정보국, 그러니까 CIA에서 15년간 일했던 여성 요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로 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에밀리 윌리엄스라는 한 여성의 삶을 완전히 바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에밀리 윌리엄스입니다. 42살이에요. 15년 동안 CIA에서 사이버 정보 분석 요원으로 일했죠. 러시아 해커들과 중동 테러 조직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추적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겨울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터졌어요. 우리 부서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이름하여 디지털 아이라는 작전이었는데 미국 시민들의 개인 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감청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들의 사생활을 몰래 엿보고 있었던 거죠. 상관에게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돌아온 답변이 걸작이었어요. 윌리엄스,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15년 동안 무엇을 위해 일해왔는지 말이에요. 정의를 위해서라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권력을 위한 도구였던 거죠.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에게 이 사실을 제보했어요. 2024년 3월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죠. CIA 불법 감청 프로그램 폭로라는 제목이 모든 언론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런데 영웅이 될 줄 알았던 제가 오히려 배신자가 되어버렸어요. 동료들은 저를 외면했고 정부는 저를 국가기밀 누설죄로 기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집 앞에서 의문의 차량이 계속 서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에밀리, 이제 미국에서는 안전하지 못해. 변호사의 조언이었죠. 다른 나라로 망명을 고려해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우연히 한국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에서 젊은이들이 농업에 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림이 있었어요. 여기다. 여기서 새로 시작해보자. 2024년 5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경상북도 의성군의 작은 마을, 인구 80명도 안 되는 곳이었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농촌 마을이었죠. 폐가 하나를 임대해서 정착하려고 했는데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마을 이장님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신 거예요. 여기 수상한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혹시 간첩 아닌가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데 담당 경찰관이 물어보더라고요. CIA에서 일하셨다고요? 그럼 첩보 요원이신 건가요? 아니에요. 컴퓨터로 자료 분석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의심스럽네요. 왜 하필 이런 시골에 오셨어요?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내부 고발로 쫓겨났다고 말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거든요. 마을 분들의 경계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80대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농약 실험하러 온 거 아뇨? 우리 마을 사람들 실험용 쥐로 쓰려고?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갑자기 나타난 외국인이 수상해 보일만 했죠. 마을 사람들은 저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인사를 해도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가게에서 물건을 사려고 해도 없어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죠. 첫 주는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미국에서 해커들과 첩보전을 벌일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적어도 거기서는 적과 아군이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돌아갈 곳도 없었거든요. 폐가를 조금씩 수리하면서 버텨보기로 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마을에 큰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름 장마철이라 번개가 치면서 전봇대 변압기가 고장난 거예요. 한전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부품이 없어서 이틀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마을 전체가 캄캄해졌죠. 특히 독거노인분들이 걱정됐어요. 냉장고도 안 돌아가고 선풍기도 못 쓰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CIA에서 일할 때 전자장비 다루는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간단한 전기 공사 정도는 할 줄 알았죠. 망설이다가 도구를 들고 전봇대로 갔습니다. 변압기를 뜯어보니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였어요. 퓨즈가 나간 거였는데 임시로 우회 회로를 만들어서 전기가 통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만에 마을에 다시 불이 켜졌어요. 그 순간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 이 아가씨가 전기를 고쳤네. 한전 기사도 못 고친 걸 이 사람이 고쳤어. 이장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안했어요. 전기 고마워요. 술 한잔 하실래요? 그날 저녁 생전 처음으로 마을 분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막걸리 한 잔에 취해서 제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드렸어요. 저는 컴퓨터 전문가예요. 미국에서는 나쁜 사람들이 컴퓨터로 나쁜 짓 하는 걸 막는 일을 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마을 컴퓨터도 고쳐줄 수 있어? 그때 최도윤 씨를 처음 만났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었는데 서울에서 스타트업을 하다가 망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컴퓨터 일했어요. AI 기술 개발했는데 대기업에서 기술을 통째로 베껴가더라고요. 법적 대응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도윤 씨와 이야기하다 보니 묘한 동질감이 들었어요. 둘 다 기술로 세상을 바꾸려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힌 사람들이었거든요. 2024년 겨울이 되면서 마을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인터넷이 완전히 끊긴 거예요. 통신사에서는 농촌 지역이라 우선순위가 낮다면서 복구에 한 달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인터넷 없이 어떻게 살아요? 특히 독거노인분들은 비대면 진료도 받아야 하고 생필품 주문도 해야 하는데 완전히 막막한 상황이었죠. 도윤 씨가 저에게 와서 말하더라고요. 에밀리 씨, 혹시 임시로라도 인터넷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CIA에서 일할 때 적진에서도 통신망을 구축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버려진 장비들로도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었죠. 마을 곳곳에 버려진 구형 라우터와 서버 장비들을 모았습니다. 도윤 씨와 함께 밤새 작업했어요. 위성 인터넷과 연결해서 마을 전체를 커버하는 무선망을 구축했습니다. 3일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을에 다시 인터넷이 연결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스마트폰으로 손자들과 영상통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과학자가 살고 있었네. 이 아가씨가 우리 마을 구세주야. 그때부터 마을 분들이 저를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외국인이 아니라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신 거죠. 도윤 씨도 점점 가까워졌어요. 같이 작업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죠. 에밀리 씨는 정말 대단해요. 저는 앱 하나 만드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마을 전체 네트워크를 만들다니. 기술은 사람을 위해 쓰일 때 진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CIA에서 15년 동안 했던 일들이 정말 사람을 위한 것이었나 하고 말이에요. 인터넷 사건 이후 마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도윤 씨와 함께 디지털 농장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참가자는 민호라는 20대 청년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나갔다가 취업에 실패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상황이었죠. 저는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저도 농사는 전혀 모르거든요. 서로 가르쳐주면 되죠. 민호에게는 스마트팜 기술을 가르쳐줬어요. 센서로 토양 습도를 측정하고 자동으로 물을 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죠. 처음에는 헤맸지만 금방 익혔습니다. 두 번째는 지훈이라는 간호학과 졸업생이었어요. 서울병원에서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진 후 고향으로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관리 앱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지윤의 아이디어였어요. 혈압, 혈당을 측정해서 스마트폰으로 기록하고 이상이 있으면 자동으로 병원에 연락이 가는 시스템이었죠. 몇 달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서울에서 청년 4명이 더 내려온 거예요. SNS를 통해 우리 프로젝트를 알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디지털 농촌 모델에 관심이 있어서 왔어요. 여기서 스타트업을 해볼 수 있을까요? 마을이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빈집들이 하나둘 채워지고 젊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도윤 씨와의 관계도 깊어졌어요. 일을 같이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에밀리 씨 정말 여기서 계속 사실 거예요? 네, 여기가 제 새로운 고향이에요. 그 대답을 들은 도윤 씨의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2024년 9월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했어요. 마을에도 엄청난 폭우가 내렸죠.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전선이 끊어져 버렸어요. 마을 전체가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80대 김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심장 쇼크 증상이었는데 정전이라 구급차도 올 수 없고 병원과 연락도 안 됐습니다. 할아버지의 며느리가 울면서 저에게 달려왔어요. 에밀리 씨 어떻게 해야 해요? 아버지가 위험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사람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있던 자가 발전기를 끌고 왔어요. CIA 시절 응급처치 훈련을 받았던 게 도움이 됐죠. 디지털 맥박계로 할아버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위성통신이라도 써야겠어요. 휴대용 위성통신 장비로 119에 연락했어요. 할아버지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면서 응급처치 지시를 받았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30회 가슴 압박 후 인공호흡 2회씩 반복하세요. 1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어요. 손목이 아프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됐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도로가 복구되면서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할아버지는 의식을 되찾으셨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가 퇴원하셨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우리 영감 못 살렸어. 정말 고마워. 마을 사람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저를 외국인이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우리 마을 딸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15년 동안 조국을 위해 일했지만 배신자 취급받았는데 여기서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2024년 11월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미국 대사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윌리엄스 씨 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요한 사안이 있으니 대사관으로 와주세요. 대사관에 가보니 CIA 고위 관계자가 와 있었어요. 제가 아는 선배였죠. 에밀리 돌아와. 북한과 중국 해커들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고 있어. 너만큼 능력 있는 분석관이 필요하다고. 복귀 조건도 대단해. 연봉 4배, 최고 보안 등급 복귀, 과거 일은 모두 무죄. 어때?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거든요. 4배 연봉이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죠.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그날 밤 도윤 씨와 산책을 했어요. 고민을 털어놓았죠.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이래요. 도윤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에밀리 씨가 결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정말 아쉬울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말이에요. 다음 날 대사관에 가서 답변했어요.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뭐? 왜? 이런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아. 정보는 무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쓰여야 해요. 저는 이제 그걸 알았습니다. 미쳤구나. 시골에서 농사 짓겠다는 거야? 네, 여기가 제 진짜 조국이에요. 그렇게 CIA와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거죠.
2025년 봄 도윤 씨가 저에게 프러포즈했어요. 에밀리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평생 이 마을에서 함께 살아요. 저도 오래전부터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네, 좋아요. 결혼식은 마을에서 작게 올렸어요. 화려한 웨딩홀 대신 마을 회관에서 비싼 코스 요리 대신 할머니들이 직접 만든 음식으로 말이에요. 아이들이 축가를 불러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덕담을 해주셨어요. 생각해보니 이게 진짜 결혼식이었어요. 진짜 가족들과 함께하는 말이에요. 신혼여행도 특별했어요. 제주도나 해외가 아니라 마을 주변 산을 등반한 거예요. 도윤 씨와 함께 정상에 올라서 마을을 내려다보니까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을을 더 좋게 만들어보자. 그래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결혼 후에는 라이트 플랜이라는 디지털 공방을 열었어요. 마을 아이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인공지능, 그리고 사이버 보안을 가르치는 곳이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술 윤리였어요. 여러분, 기술은 도구예요. 칼로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음식을 만들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사람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기술을 써야 해요. 6개월 후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임신한 거예요. 도윤 씨,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요? 와, 믿을 수 없어요. 아기는 한국에서 태어날 예정이에요. 미국 시민권과 한국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 아이는 분명히 한국인으로 클 거예요.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CIA 요원 에밀리 윌리엄스가 아니라 마을 아줌마 에밀리가 된 거죠. 김치도 담글 줄 알고 텃밭에서 채소도 기르고 할머니들과 장기도 둡니다. 가끔 마을 사람들이 물어봐요. 에밀리야, 미국이 그립지 않아?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답해요. 진짜 조국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제 진짜 조국입니다. CIA에서 15년간 미국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권력자들의 이익만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진짜로 사람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건강을, 젊은이들의 꿈을, 아이들의 미래를 말이에요. 이제 곧 우리 아기가 태어날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권력이 아닌 사랑을, 국가가 아닌 공동체를, 기술이 아닌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고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가 물어볼 거예요. 엄마는 왜 미국을 떠나서 한국에 왔어요? 그때 이렇게 답해 줄 거예요. 엄마는 진짜 집을 찾기 위해서였어. 그리고 여기서 너를 만나기 위해서였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CIA 출신 요원 에밀리 윌리엄스가 한국 시골 마을에서 찾은 진짜 기적이에요. 기술의 기적이 아니라 사람의 기적, 공동체의 기적이었습니다. 진정한 조국은 국경선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깨달은 거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